NCS 기반 건강보험 심사평가사 제35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행위급여 목록에서 상대가치 점수 산정 목록 보는 부분에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의약품 관리료 산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래 환자의 의약품 관리료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외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외래 환자에게 우리가 투약을 한 경우, 즉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들이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왔었던 숫자대로, 즉 처방전을 한 번씩 발행한 것으로 산정을 합니다. 환자가 뭐 일주일치 약 처방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을 발급하는 그 시점에서만 발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약이나 주사제를 복합이나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도 외래 환자 의약품 관리료의 1회 방문 점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는 병원급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번에는 의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내복약, 환자가 먹는 약인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조제를 3일분을 했다. 그러면 3일분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앞에 병원급하고 다른 내용, 여기에서는 투약한 경우에 환자가 방문한 숫자대로, 방문한 횟수대로 하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는 약 같은 경우나 주사제 같은 경우도 환자 방문당 점수, 소정 점수를 산정하는 것에 바꾸어서 의원이나 치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먹는 약의 경우 환자가 일주일분을 먹었다. 그러면 조제 일수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외용약, 즉 바르는 약이나 주사제를 내복 먹는 약하고 복합으로 조제한 경우에 이때는 먹는 약의 조제일수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하고 이렇게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용약, 바르는 약이나 주사제가 복합이나 단독으로 조제하는 경우에는 하루분의 소정 점수만 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원 환자의 의약품 관리료 볼게요. 자, 입원 환자의 의약품 관리료는 투약 일수에 따라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가 조금 다르죠.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투약 일수에 따라서 산정한다. 그리고 요양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의과,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 등에서는 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검사료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게요. 검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검사치를 얻는 경우에는 검사료를 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검사에 우리가 그 검사를 해서 그 검사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칭 기관에 대해서 양측 검사를 다 했을 때 그때 편측이라는 표기가 없는 한 가지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가슴 두 군데를 다 찍었어요. 그랬을 때도 표기가 없는 한 이거에 대한 그냥 소정 점수만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 다음에 검사에 사용한 약제나 재료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검사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검사 산정가에 합쳐지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약제나 치료 재료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체에
투입된 약제, 그 다음에 부하시험에 시험된 따라 별도로 된 약제, 그 다음에 안과에서 안기능 검사에 사용한 필름이나 뭐 사진이라든지 현상 같은 경우 이런데 인화료 같은 경우는 별도 산정을 하는 것으로, 그다음 내시경 검사에 사용한 필름이라든지 현상료 뭐 이런 것들을 별도 산정한다. 그다음에 해기학 검사를 할 때 사용된 방사성 동위원소와 약제를 별도 산정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검사료 산정 지침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이걸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이, 인체에 투입되는 약제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그 안과에서 안기능 검사 같은 거를 할 때 뭐 사용하는 필름이나 뭐 인화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방사선에서 사용한 것들, 이런 것들은 별도 산정하는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이 심평원에 이제 청구를 할 때 보면 우리 아까 앞에서 그 다른 과목 할 때 우리 알아보았던 것들처럼 하다 보면 그것들이 전부 이렇게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그렇게 막 꼭 외워야 되는 항목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촬영할 때 이제 조영제를 미리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진이 잘 나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별도 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필름이나 폴라로이드 필름 같은 경우 별도 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조형용 카테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혈관 조형용 와이드 가이어, 그 다음에 방사선 입자나 방사선 동위원소가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될 때만 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개념을 전체적으로 그냥 쭉 이해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에서는 방사선 촬영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영상 진단 뭐 이런 걸 할 때,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반드시 청구하기 전에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조영제 주입료와 방사선 필름 현상료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진단을 할 때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영상 진단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 소견서가 작성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영상 진단료 소정 점수에는 판독료와 촬영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판독하고 나서 소견서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판독료에 대해서는 산정할 수 없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촬영료만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이걸 외워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개념 정도로 쭉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치료에 반드시 따라붙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각각이 아니라 개념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주사료 산정 지침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볼게요. 자, 주사료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놓으려면 일회용 주사기라든지 주사침, 뭐 나비침,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필요하잖아요. 주사를 놓기 위해서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이때의 재료되는 소정 점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개념을 이렇게 두시면 돼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서 필요한 것들, 이 경우에는 그것을 한 가지 행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주사료 소정 점수의 50%, 그 다음에 6세까지는 주사료의 30%를 소정 점수에서 가산한다. 그러니까 1세 미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도 부분에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산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1세 미만 소아한테는 50% 가산. 그다음
1살부터 6살까지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30%를 가산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취료에 대해서 볼게요. 마취료 같은 경우에는 자, 마취약제를 주사할 때 이제 일회용 주사기나 주사침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앞장에서도 우리 같이 알아보았잖아요. 마취를 한다라는 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당연히 마취 주사제, 마취 주사약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침까지, 그러니까 주사기는 반드시 따라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마취약을 쓸 때는 마취약에 반드시 필요한 주사기는 여기에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생아 마취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그렇게 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1세 미만 소아는 마취료의 50%를 가산한다. 6세까지는 그 다음에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30% 가산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신생아 100%, 1세 미만 50%, 그 다음에 6세까지, 그 다음 70세 이상 노인 30% 이렇게 가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앞에 주사료하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주사료에서는 주사할 때 소정점수의 50%, 30%였는데 이거는 마취 때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야간 진료, 그 다음에 공휴일의 응급 진료 이런 경우에는 소정 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을 때 수술하고 나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처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 그냥 마취가 깰 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이제 마취가 뭐 문제가 생겨서 인공호흡을 한다거나 뭐 강심제를 투여한다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어떨 때 우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다음에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2번 이상의 마취를 한 경우에 또 혹은 마취를 하고 나서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마취의 주된 방법에 대한 것만 산정하도록 한다. 마취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마취를 할 때 마취가 깨서 중간에 마취를 다시 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주된 마취, 맨 처음에 했던 마취의 소정 점수만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 다음에 표면 마취, 침윤 마취 같이 이렇게 일부 마취 비율 같은 경우에는 시술료에 포함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마취 같은 경우 일부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시술료에 포함한 것으로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취통증의학과 같은 경우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병원에 마취과 의사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취과 의사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뭐 수술이 있을 때 이렇게 마취를 해주는 이런 경우들도 간간히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초빙된 마취통증의학과의 전문의의 면허 종류, 면허 번호를 요양급여 비용 청구 명세서에 기재를 해야만 마취료를 산정할 때 요거 인적인 부분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때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서명날인한 마취 기록지가 비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검사를 했을 때는 검사의 결과에 대한 내용, 방사선 같은 경우는 뭐 찍거나 촬영을 하거나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소견, 그렇죠? 해석한 거. 그 다음에 외부에서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왔을 때 이 마취과 선생님이 서명한 마취 기록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마취료 산정을 할 수가 있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간 진료죠. 18시에서 9시, 그 다음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의원, 치과의원에서 외래에서 마취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30% 가산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간 진료 시 공휴일이나 뭐 이럴 때는 소정점수의 30% 가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한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에서 3 이상의 환자한테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마취 소정료의 50%를 가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취과학회에서 신체 상태를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분류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 2, 3 수위를 얘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상의 환자는 뭐 위험하다, 어렵다, 약하다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그것에 의해서 그곳에 이제 그 윗단계에 해당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했을 경우에 소정 점수의 50%가 가산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다 들어가면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